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족 간 감염을 통해 발생하면서 능동적인 자기 격리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야 하는데요. 부천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퇴원한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중국에서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1명이 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28명입니다. 28번째 환자는 30살 중국인 여성으로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25살의 11번째 환자가 10일 만에 완치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퇴원했고 2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국내 의심 환자는 총 3,600여 명으로 10일과 비교해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 교민 17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3차 전세기는 11일 저녁 8시 45분에 출발해 12일 아침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주민 반대는 없어 격리 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 4만 2천 명, 사망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대비 감염자 수는 2,400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 늘어난 겁니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3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일본,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4만 3천여 명입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 42명, 태국 32명, 한국 28명, 일본 26명 순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지금까지 135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국인이 14명 있는데 감염 확진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산 추세가 꺾일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소독을 실시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고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39 혹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는 걸까요?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 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액 재고액이 줄어들어 일선 병원에선 수술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헌혈을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침대 대부분이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을 피하는 겁니다. 올해도 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유행인데 헌혈이랑 괜찮냐 상관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뿐만 아니라 헌혈자분도 열 체크를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헌혈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8천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객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보통 5일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4일치 이상의 혈액이 확보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헌혈로 수급한 혈액을 모아둔 맹장실입니다. 평상시엔 이 선반에 혈액 박스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혈액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일선 병원에선 수술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 지연이 되거나 혈액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중 감염의 위험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센터 내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 손 소독제를 추가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을 하는 등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하죠.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염병 막기에도 벅찬 와중에 가짜 뉴스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는 그 현장을 저희가 좀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서 진료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 사망한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6개월간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유포된 허위 사실입니다. 해당 컨텐츠를 적발한 경기도는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평택시는 공식 사회 관계망을 통해 해당 컨텐츠를 가짜 뉴스라고 긴급 공지하고 경찰서에 사이버 범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문을 흉내낸 가짜 문건도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감염증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 문건. 얼핏 공문 같아 보이지만 부서 이름이나 확진자 정보 등 모든 게 엉터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도민들, 국민들이 불안감이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은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를 막는 경우가 돼서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를 24시간 감시 중인 경기도. 가짜 뉴스로 적발된 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을 피하거나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들도 울상인데요. 지역사회 내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은 김포 지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김포시가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 입은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의 대책,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네, 일단 도내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김포시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경제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피해가 확인이 되면 김포시는 융자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기존에 대출받은 기업은 만기를 연장을 해주고 신규 업체는 이자 차액을 보존해주는 형태로 지원 혜택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휴업한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지방세도 면제를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뭐 직접 감면이 아니더라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미뤄주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김포시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 신고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국 김포시 경제국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포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 피해 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표본 조사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피해 상황은 없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이라든지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을 집계 중이고 정확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자체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역 경제에서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집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신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김포시의 경우 지역 내 자리를 잡은 기업이 6,600곳이 넘습니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기업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들 대부분이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과 달리 지역 상권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매출 감소를 또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포시는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해서 지역 내 식품 적객업소는 평균 30% 이상 매출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자나 치킨처럼 배달 음식점인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봤는데요.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 특히 목욕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화영 김포시장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외국인 투숙객이 많았던 대형업소는 예약 취소가 되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런 예약 취소에서 약 한 30%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정도 되겠다라는 것이 당장 대형 숙박업소들에서 전해져 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목욕업 같은 경우에 목욕업에 종사하시는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당장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좀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데이터로 잡아 나가면서 실제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들이 이것이 어떻게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는 지역화폐를 일시적으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2월에서 4월 동안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올려서 지역사회는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시행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방 예산은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상반기 내 62%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문화나 관광업계, 식품업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채용 행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불법 쓰레기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위반율이 30%를 넘어가는 등 몸살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 반입량을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보시면 비닐도 있고요. 플라스틱, 깡통,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이 한데 모여서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도 이후 약 2달 만에 같은 골목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일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봉투에도 담겨지지 않은 채 이렇게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은 어떨까요? 한번 직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버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닐, 그리고 이렇게 스티로폼도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 대에 모여서 버려져 있는데요.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여전히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소업체 직원들은 매번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일일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같이 들어있으면 그게 튀니까 그냥 우리 몸에 튀니까. 다른 쪽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심한가요? 이게 골목? 웬만한 데 다 그래요. 부천시는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의 반입 위반율이 높아지자 쓰레기 미수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반입 위반율은 8.8%로 낮아졌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14.9%로 높아졌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반입 위반율을 낮췄지만 쓰레기 분리 배출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올해부터 매년 반입 쓰레기의 10%를 줄이도록 하는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각 지자체의 반입량에도 제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해에 쓰레기 반입이 5일간 중단되고 초가분 쓰레기에 대해서는 2배의 반입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부천시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한 쓰레기는 각각 3만 5천여 톤과 3만 6,700여 톤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 부천시는 올해 반출량을 3만 8천 톤으로 예상했지만 수도권 매립지가 정한 기준은 약 3만 1,500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출 쓰레기를 예상보다 6,400톤가량 줄여야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줄이지 못할 경우 반입 중단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 부천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우선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좀 쓰레기를 좀 감량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활용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일반 쓰레기화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가장 올바르게 재활용품은 재활용대로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부터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홍보를 좀 강화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아온 부천시. 설상가상으로 올해 반입 총량제까지 실시되면서 부천시는 쓰레기의 양과 질 모두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거주에 유리한 글로벌 기업 환경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이 만들어졌는데요. 규제 완화, 현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도 인천 경제구역의 외투 유치는 줄고 외국인 거주 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합니다. 경제청은 올해 외투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영종, 청라 3개 지구는 각각 국제 비즈니스, IT/BT, 항공물류, 관광레저, 첨단 산업, 금융 등 특화된 산업 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유치 실적 편중 현상이 심해져 청라의 경우 전체 유치 실적 대비 비중이 6%에 불과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외국인 거주 비율도 낮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전체 인구 35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6,300여 명. 외국인 비율로 보면 영종은 1.78%, 청라는 0.92%에 불과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대외 경기 악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아이패즈 맞춤형 용역에 착수합니다. 인천 아이패즈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아이패즈 투자유치 방향과 또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정주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천 아이패즈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센터의 기능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좀 더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살기에 편안한 다양한 또 문화가 있는 그런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10일 밤 9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위치한 복악사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복악사 관계자 65살 김모 씨는 절에서 휴식 중 타는 냄새와 연기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패턴을 고려했을 때 난방용 보일러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목표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기존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높이고 2026년까지 도비 966억 원을 포함한 1조 2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월 중 예정된 원생 200명 이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재감사 여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저소득 가구의 청소, 소독을 지원하는 깔끔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깔끔이 사업은 자활근로자 등 104명이 사업단을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와 소독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기간은 9월까지고 총 2,15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일정 과제를 부여한 뒤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는 의무 과제의 경우 최대 50만 원, 선택 과제의 경우 최대 30만 원입니다. 올해는 연천과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총 11개 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추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 마을은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양구가 택시와 화물차 등 운수사업과 관련한 실태평가에서 인천시 전체 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양구는 이번 평가에서 택시 종사자 자격관리 등 9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화물자동차 분야에서는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단속 등에서 성과가 높았습니다. 계양구는 경인고속도로 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가로지르고 있어 화물과 특수차량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3월 말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 탓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수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먼지도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9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부터는 계절이 차츰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화요일 밤부터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제주에 최고 80mm, 남해안에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파고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세먼지 마스크 잊지 말고 착용하셔서 호흡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